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5권 중에서 3번째 권으로 바꾸어 박미소 어린이 리포터와 같이 3권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KMCTV 한국정신화방송 어린이부터 박미수입니다. 예, 우리 박미소 어린이 리포터가 책 읽기 공부 되는 거고, 근대사 공부도 되는 거고, 시각장애인과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눈이 어두우신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3권은 역시 15부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부 시작해서 읽게 될 것인데, 첫 권을 시작하니까 서문이 있죠? 네. 제가 서문을 읽고 서문 후에 박미소와 같이 나누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서문입니다.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인간적인 면모는 제3권에서도 계속된다. 특히 그의 가정사를 면밀히 들여다보자 3권을 보면 월남의 부인 유월효와는 다른 여인이 등장한다. 그녀는 조선 총독부가 조선 호정령을 선포하여 기록한 월남 선생의 처 장순재이다. 장여인은 전처 유월효의 사후 월남과 재혼한 여인이다. 후손이 없는 장순재 이야기는 유씨, 월효 부인의 후손되는 유족들에게 어찌 비춰질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장순재라는 여인은 애국지사 민족의 스승 월남 선생의 일생에서 중요한 절반의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씨 부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기껏해야 총독부의 호적 등본과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건립위원회 6집 1962년 윤무선 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김상엽 전 국무총리가 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자료에 장여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 여기에 장여인이 세상을 떠나자 애통한 심정을 시로 쓴 월남 선생의 글월 한 편이 전부다. 어쩔 수 없이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제3권은 또 한국의 민주주의 천문을 여는 독립협회와 관민, 만민 공동회의 활동도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서재필 박사 기념사업회가 보존하고 있는 각종 문서, 그리고 이승만 전기 등이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 한국 현대사의 서막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역시 월남 이상재가 있다. 독자 여러분은 3권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씨앗과 그 태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월남 선생의 모든 말과 행동에 깊숙이 스며들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애국, 애민의 정신문화를 맛보기를 바란다. 애석하게도 이때부터 월남 선생은 옥고를 치르게 된다. 애국지사 누군들 옥고 한두 번 치르지 않은 사례가 없지만 월남 선생의 옥고는 다르다. 이는 직접적으로 한일 강제 병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대한제국 멸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월남 선생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독립협회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월남 선생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을사늑약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한국 최초의 대중정치 집회인 만민공동회가 해산되지 않았다면, 이를 위해 누명을 씌워 월남 선생을 감옥에 넣지 않았다면, 기필코 월남 선생을 필두로 당대의 애국지사들은 정령 을사늑약을 막았을 것이다. 아울러 주미공사 참사관으로 갔던 이완용이나 송병준 같은 매국노가 일제와 야합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저자는 감히 확신한다. 월남 선생의 감옥형은 일제강점기 수작을 막아내지 못해 나라를 잃게 될 원인이었음을. 한일합병으로 나라가 멸망하자 월남 선생은 YMCA와 연목골 교회 현 연동교회에서 중책을 맡다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한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이때 함께한 반려자가 바로 장순재다. 독자들은 두 사람의 종교적 신앙과 사랑의 힘이 나라를 되찾는 토양이 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은 이 무렵 월남 선생과 함께 애국관열에 서야 할 위인들이 친일파로 변질되어 등장한다는 점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월남 선생이 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 같은 매국노들을 막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떻게든 옥고 과정에서 기독교를 만난 월남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지사들은 대부분 기독교인과 미국파 지식인들로 채워지게 된다. 제3권에서 유심히 살펴볼 부분은 월남이 장순재와 재혼하는 과정이다. 틀림없는 사실은 흔히 조선 선비들의 첩실 들어앉히기와 같은 대표적인 애정 행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애국을 위한 사랑인 동시에 종교적 윤리에 합당한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고려 말의 충신목은 2세기 후손이라는 자부심, 부친 희택공으로부터 이어받은 부모 사랑과 효, 예의 정신, 네 분의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인간됨, 그리고 당시의 행동으로 본 월남 선생의 성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구성하려 애썼다. 가령 월남 선생 강연문의 경우 그 내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독립협회나 만민공동의 연선물 역시 존재 현존하는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어 저자가 직접 강연문을 창작한 면도 없지 않다. 작가의 상상력이 감히 월남 선생의 정신문화에 도달했을리 만무하지만 독자들의 넓은 아량을 구한다. 마찬가지로 월남과 장순재의 사랑 이야기도 두렵고 떨리는 겸양지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했음을 밝힌다. 마침내 고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3권도 마치게 된다. 이는 곧 3.1 독립만세운동과 일상의 임시정부로 이어지게 된 구한말 역사의 신호탄이 됐다. 비록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다뤄진다 하더라도 부디 청년과 학생들, 기성세대를 비롯한 한국의 정치, 사회 지도자 등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와 추천이 각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저자라 써있는데요. 2011년 어디? 저자라 써있어요. 추천이 저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2011년 7월 3권 서문을 다시 수정하면서 4월이군요. 4월이요? 네. 2009년 4월에 쓴 걸 2007년 3월에 수정했네. 2011년에. 자, 그러면 제1부 제1부 제1부는 순재와 사과를 오다하고 큰 제목을 아는 그러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그리고 장순재. 그리고 작은 제목은 순재와 사과를 오다 나는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은 1898년 3월 10일 1차 만민공동회, 1898년 4월 25일에서 10월 12일차 2차 만민공동회, 1898년 10월 13일에서 11월 4일 의회 설립운동 이렇게 있네요. 제가 모르는 아주 생소한. 그렇지. 그래도 두 번, 세 번 읽으면 다 알아죠. 첫 번째. 네. 제1부 순재와 사과로 오다. 1898년의 여름. 만민공동회에서 만난 순재가 묻는다.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태양처럼 다시 또 눈빛이나 말이나 완전한 정상인이다. 허허, 이를 어쩐다지. 월남은 판단이 안 선다. 숙부인마님, 뭐예요, 숙부인마님이? 이거는 벼슬이 있는 사람들의 부인을 정삼품 정도를 숙부인이라고 해. 부인들도 이렇게 벼슬에 맞게 불렀던 이름이 있었어. 일단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고. 네. 숙부인마님, 여기서 일단 기다리세요. 내 강연회 뒷일 마치고 이 자리로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이지요? 꼭 오셔야 합니다. 순재가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다녀온 월남은 어서 돌아가라 할 생각이었다. 이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집은 어디시지요? 우리 집은 아실 필요 없으십니다. 집 못 찾아 못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왜 숙부모님이냐 뭐 그런 거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 얘긴 지난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독립협회라고 만민공동회가 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게 왜 궁금하시지요? 몰라도 되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알려주세요. 월남은 순재 뜻밖의 요구에 난처하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또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말도 아니다. 예, 말해보세요. 바라보는 눈빛이 어디로 보나 아픈 사람이 아니다. 아픈 사람도 아니다. 아, 참 아까운 사람이구나. 이럴 땐 너무 똘망진데 어쨌든 왜 그렇다지? 저는 난청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한 번 들으면 이해합니다. 귀찮다 마시고 정말 궁금하여 그럽니다. 독립협회가 뭐 하자는 것인지 보다 확실하게 가르쳐주세요. 밤을 새우셔서도 한마디 안 빼고 다 귀담아 가겠습니다. 순간 순재 총명함을 보였다. 샵에 왔던 군중들이 거의 돌아갈 즈음 다시 온 월남은 자신의 집으로 갈 수도 없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주촌의 집으로 같이 왔다.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오세요? 전무기도 놀란다. 아, 만민 공동회에서 오셔서 만났는데 이사를 하셨다고 하니 내가 어딘지 집을 알아야 모셔다 드리지.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쎄, 독립협회 얘기 듣고 싶다 하시니 좀 이따 모셔드리게나. 정경 부인 마님께 구하고 올까요? 정경 부인. 영경 부인은 이제 정승들의 부인을 총리품 이상을 그 부인에 따라서 남편 벼슬에 따라 부른 이름이 다르다 그랬지. 아까 숙부인은 네. 한 단계 아래고 그 위에요, 정경 부인. 순재가 정색을 한다. 아니에요. 알아서 갈 거니까 들어가세요. 이러하여 둘은 사랑방에 들고 자리에 앉았으나 월남의 속내가 복잡하다. 그 사랑방이 요즘으로 치면은 안방인가? 아니야. 남정내라고 해서 남자들은 안채에 거하지 않고 바깥채에 거했거든. 그래서 이게 안방하고 반대말이야. 혹시 주천대가 마시면 야단 맞으십니까? 묻는 순재는 빈틈이 없다. 야단이요? 하하, 그런 일 없으십니다. 제가 촌치라도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 믿으십니다. 그 점은 오히려 안심하십니다. 그럼 잘 됐네요. 저는 누가 제게 말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구나 책하고만 말하며 살아요. 제가 전증인가 봐요. 아무도 전증은 설명 안 하고 못 알아들어. 미치전. 미친 사람. 미친 증상. 왜요? 여기 미치셨네요. 아무도 저하고 놀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만 보면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를 맞아요? 전기 맞아요. 전기 맞아요? 그 미친 증상, 미친 기운 맞아요. 우선 그것부터 여쭤보려고요. 월남은 또 난감해진다. 그렇다 할지 아니라고 할지 몇 번 느꼈지만 참 딱하다는 생각뿐이다가 잊고 말했던 사람이 장순재다. 예? 아, 예, 숙부마님이 전기냐고요? 예? 그럼 미친 증상을 하는 미쳤다는 말을 이렇게 한문으로 쓰면 전기, 전증 이렇게 써야 돼. 많이 이상하다네. 그래요, 그 말부터 해보세요. 월남의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몹쓸 말로는 돌았다고 보이는데 이 말은 안 할 말이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른 법. 삼스럽게 돌았다는 말은 말하는 자의 언변술이 무식할 때나 쓰는 말이다. 귀향이면 다들 돌았다고 또 10번을 뜯어봐도 정말 동계 맞다는 확신이 와도 돌았다 할 게 아니다. 아프다고 해야 옳다. 물론 몸이 아픈 육체의 통증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것도 아픈 것이며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이탈하는 것 역시도 아프다는 표현이 듣기 좋은 말이다. 아닙니다. 100명 1000명이 전쟁이라 해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말이 헛나갈 때도 있는 것이고 어쩌다 보면 행동이 엉킬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숨겨서 그렇지 숙부마님께서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저도 자주 뒤뚱거립니다. 일체의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있답니까? 저는 아까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과거에 떨어지고 잠깐 돌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의 가닥이 한번 엉키니까 잘 안 풀릴 때도 많았습니다. 숙부께서는 세상 사람이 다 전증, 정기가 있다, 광정, 정말 미쳤다는 뜻이라고 써있네요. 이다 상말을 해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다고 제가 숙부마님께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조심스럽기도 하다. 까닭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갔다가는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이 막힐까 싶어서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대못이 막혔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월남의 말을 들은 순재가
이 순간 이상하게도 입을 닫았다. 그러더니 한참 후 입을 연다. 저는 사실 돌았습니다. 그런데 돌았다는 게 제게는 편해요. 왜냐하면 나도 상대를 향해 너도 돌았다고 하면 편하니까요. 피차 돈 사람끼리 돌았다 아니다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만 돌았다고 하면 과연 누가 돈 것인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제가 전증이 가장 심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다. 그러나 월남의 가슴 속에 가득 들으셨던 말이기도 하였다. 왜 들었는가? 무엇에 미쳤는가? 그래서 어쩔 것인가? 월남은 하나도 막힐 것 없이 미친 사람들은 자신을 알고 있다. 서방님이 전증이라고요? 아, 오늘 대화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전증이라도 저는 똘망집니다. 물어보세요. 대답 못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흐리멍텅합니까? 하하하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서방님은 똘망똘망 하시다고 그랬죠? 저는 초롱초롱입니다. 근데 똘망똘망이 초롱초롱이 뭐가 달라요? 똘망똘망한 거하고 초롱초롱 똘망똘망한 거는 동그랗게 이제 표현, 그건 형용사인데 이런 거는 표현을 할 적에 똘망하다고 하는 건 머리 쪽이 약간 같고 초롱초롱은 눈 쪽이지. 약간. 그런데 사리분간 못하는 돈년 취급을 하니까 아예 돈년이 돌아버린 년을 돈년이라고 한 거예요. 저 돈만 먹는 년이라 생각했어요. 아니요. 돈년 취급을 하니까 아예 그러라 하고 편할 대로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저 말짱이에요. 뭔가 웃긴데? 맞습니다. 아주 밝으시고 투명하십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상하시네요. 예, 저도 돈놈이다 보니 돈 사람끼리는 통하는 게 있지 싶습니다. 있지 싶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소품 아니면 돌았다는 말이 아닌 것 아시죠? 그러나 사실 저는 돈 사람을 좋아합니다. 숙부인처럼 초롱똘망 말똥한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참. 돈샵 얘기 듣고 싶었는데 왜 얘기가 그쪽으로 가지요? 돈년 더 들겠습니다. 소재가 웃는다. 의견 속에 아프고 눈물도 따뜻한 마음도 보인다. 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 돈협회는 하자 급히 말을 먹는다. 예,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 돈년 돈놈 그런 재밌게라도 그렇게 쓴 거지. 다음 나는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독립협회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서방님은 왜 자기가 돌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저를 무시하자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것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월남은 참 오랜만에 생각지도 않은 별 희한한 말을 다 하게 된다. 저는 제정신인지 아닌지 자주 저 자신부터 영 헷갈려 왔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49인데 어려서 철몰라 장가까지 가고도 내가 돌아버릴 돌인 줄도 몰랐습니다. 죽첨댁에 대감댁에 와서 한두 해 지나 벌써 30년 가까운 날들, 저는 어느 날 하루도 흔들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는 놈인가? 고향의 부모와 처자식이, 그것도 아들이 넷이나 됩니다. 애들 얼굴 1년에 한 번 보면 잘 봅니다. 큰 며느리 성윤이 처가 손자 선지기를 가져온 몸이 무겁다고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노릇은커녕 이제 곧 손들이 태어날 텐데 얼굴이나 보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무진 고생만 시키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식 낳은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처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쓰립니다. 왜 고향에 버려두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면서도 순재의 눈동자를 살펴본다. 이게 할 소린가? 그런데 왜 이런 말까지 한다지? 이 또한 미친 짓이 아닌가? 그런데 할아버지 순재의 눈동자가 흩어지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이 맞기는 맞구나. 아니, 처자식 버려두고 30년씩이나 도대체 왜 그러신 건데요? 미쳐서 그렇다지 않습니까? 어려서 제가 꿈을 잘못 꾸었습니다. 진짜 자면서 꾼 꿈 얘기세요? 아닙니다.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꿈 말입니다. 무슨? 저는 임금을 모시는 훌륭한 신하가 되자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겠다고 집을 떠나보니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똥살똥 모르고 공부만 했습니다. 물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너무 깊이 빠진 것입니다. 갈등이 심했습니다. 치우자니 남새스럽고 하자니 무한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술이나 잔뜩 퍼먹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펑펑 울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실제 소리 없이 울었던 날도 많습니다. 어느새 50주를 바라보다니 지금 내가 뭡니까? 미쳐도 참 이상하게 미쳤습니다. 벼슬이 그렇게 높으신데 집 걱정은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월남이 더 진지함에 빠져들어간다. 이제 제가 진짜 미친 얘기가 나오는군요. 맞아요. 제가 미쳐서 처자식들이 걱정 않고 살도록 하지를 못합니다. 나 정도의 벼슬이면 다들 집도 거리든 같고 국간을 채우고 돈도 많이 모으고 금은 모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푼도 모은 게 없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녹봉 말고는 생기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다 그러니까 죽천대감께 부탁해서 벼슬을 팔자 할까요? 아니면 내 소아들에게 돈을 훑을까요? 그 짓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전부 황제 폐하에게 돌아갈 것이고 제 사복을 채우자니 어려서부터 가꾼 꿈이 무너지게 생겼고 반대로 대적같이 청결하여 나라 돈을 축내지 않으리 하니 첫째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죽천대감만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건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미친 겁니까? 탈친 겁니까? 바보지요? 숙부인마힘 탈쳤다 미쳤다 탈쳤다 하는 것은 다 떨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탈쳤다고 돼요. 숙부인마힘 생각은 어떠세요? 참네. 이게 시황 한참 잘못됐습니다. 제가 가르쳐달라고 했지 물어보라 하진 않았잖아요. 하긴 그렇군요. 그래서 미친 게 맞나요? 미쳤다 소린 그만하세요. 다만 알아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건 알겠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주려고도 않고 아예 상무시할 때 심정과 곡해받는 심정도 저는 압니다. 서방님도 그런 심정이세요? 아세요. 알다 뿐이겠습니까? 그런 심정 아세요? 알다 뿐이겠습니까? 세상은 잘해줘야 좋다 합니다. 그런 것을 그러다 하면 싫어합니다. 두 번만 아니라고 틀렸다면 듣기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다 합니다. 도둑질을 해도 태어나게 시리 참 훌륭한 대감이시고 영감이시고 출중한 선비님이라고 지켜줘야 좋다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신하의 꿈을 꾸고 보니 그게 안 됩니다. 같이 도둑질이나 하는 탐관오리들은 노다지 희희낙낙입니다. 물론 그들의 재산이 부러운 것은 반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깨끗한 척한다고 단박에 따돌리고 외톨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대충 살아야 하고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나 같은 남편을 둔 아내와 이런 아비를 둔 자식들만 고생이지요.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제가 꼭 알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하고 만나주시고 말동무도 내주시는 조건입니다. 저요? 저야말로 미친년에다가 등친 바보 천치입니다. 대충 살기를 좋아하고요. 저는 시집장가 그런 건 딱 질색입니다. 그냥 소꿉친구들처럼 놀면 좋겠어요. 사람이 꼭 시집장가를 가야 하고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가야지만 그게 효도하고 옳은 것일까요?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것이고 뭐 살다가도 싫으면 헤어지고 그게 제약입니까? 난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좋아도 아닌 척 싫어도 좋은 척 부모니까 예예예 이게 인간다운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언제까지나 공자 맹자 말대로 살아야 하는 거지? 남녀는 친구도 안 된다고 만나도 안 된다 하고 틀 속에 갇힌 그대로 살라? 이런다고 나를 미친년 취급이나 하고 상대해주지를 않습니다. 분해요. 순간 월남의 가슴이 뜨끔하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 딸, 아들. 그런데 그것이 온당하건만 순종한다고 부모가 보내면 시집장가 가야 된다? 싫다? 싫으면 헤어져라? 헤어져도 져라? 순재는 참 별종에다가 특종이구나 싶으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신혼 첫날 밤 무엇인가 충격을 받아 정신이 돌았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이다. 정확한가도 잘 모른다. 한번 첫날 밤 이야기를 물어볼까? 하려다 만다. 꼭 알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공연한 걸 가지고 그러면 서로 이혼한 거예요? 아니요. 이상재 선생은 이혼 안 했고 지금 6월효 살아있어.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이제 계속 안 읽어서 모르는데 이 여자가 정신이 도는 여자라서 마구 묻고 막 엉망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공연한 걸 가지고 말장난이나 하고 불필요한 것을 물어 결례가 될 이유도 없고 단연 알고 또 궁금하지도 않다. 단 하나
어서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아내가 되어 살게 된다면 하는 마음인데 이런 쪽으로 물어볼 이유도 또 역시 반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 이 유혈료가 누군가 할 것 같으면 그 죽천대감의 부인의 언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자, 나 다 읽었네. 그래서요, 독립협회 얘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네. 제가 여기다가 모르고 잘못 고정했어요.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 들어야죠. 실은 그 얘기를 듣고자 따라왔어요. 숙부인 많이 모시는 바람에 아직 귀갈 때가 안 됐는데도 돌아왔지만 독립협회 얘긴 들어서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왜요? 여자가 들어서 뭘 할 거냐? 더구나 미친 여자가 알아서 뭘 할 거냐? 그 말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드리기가 간단치 않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요? 저는 내일 가도 됩니다. 집에서 걱정 끊은 지 좀 오래됐어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는 않으니까요. 왜 걱정을 않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아, 어디 가서 다칠까봐 걱정을 하세요. 왜 걱정하냐고 물었더니 그저 늦게 다니다 넘어질까봐 걱정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다녀오는 말고요. 지금 그 독립협회다 만민공동회다 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서방님한테 직접 둘이서 듣고 싶거든요. 이제 어쩌나? 월남이 순재를 자세히 바라본다. 아니 여자 뭐요? 여자들을 아니 여자라고 해. 남자는 남정네라고 하고. 그래요. 그게 구어요, 구어. 아니 여자와 한 이야기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있다.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인 것이 많다. 독립협회는 무엇을 하는 데냐고 물으면 대충 넘길 수 없고 만민공동회도 물어오니 해줄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난데없는 질문이 날아온다. 독립협회도 동학 농민운동과 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예? 아니 이 무슨 월남이 손을 절레절레 저으며 놀란다. 천만입니다. 만만입니다. 아주 다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비슷한 것도 있고 아예 다른 것도 있다. 이걸 설명하기에 간단한 것도 아니고 단둘이 앉아 할 말인가도 모르지리다. 게다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할지 그리고 얘기를 해줄 일인지 아직 미심쩍다.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이 모이고 손뼉치고 소리치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게 난리 아닙니까? 백성 대표라고 여럿이 나와 연설하고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백정이라면서요? 칼잡이 소 돼지나 잡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백정이라면서요. 칼잡이 소 돼지나 잡는 상놈 중에 제일 상놈 이렇게 읽어야지.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백정이라면서요? 칼잡이 소 돼지나 잡는 상놈 중에 제일 상놈. 월남은 한 말을 잃었다. 독립협회의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만민공동회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건만 그 자리에 나왔어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작 몇천만 몇 명 말고 조선 팔도 수백만 백성들은 모두 다 순재처럼 도무지 깜깜할 것이다. 아닙니다. 민낯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동학 농민운동과도 다릅니다. 농학 동민운동이 뭐예요? 농학 동민운동이 아니고 동학 농민운동이지. 농학 동민운동이네. 아, 동학 농민운동이지. 네. 앞으로 많이 배우게 돼요. 아주 시험에서 꼭 나오는 거예요. 동학도가 일으킨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말인데 실은 이게 민주주의의 시작인 단계야. 지금 다 설명 못해 시간 없어서. 네. 그러니까요. 뭐가 어떻게 다른데요? 순재가 이렇게 궁금해하니 참 뜻밖이다. 숙부인께서는 집회 몇 번이나 와서 들어보셨습니까? 천천히. 네. 가게는 많이 갔는데 거기 가면 집에서 야단을 치셔요. 게다가 들어가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도 환인데. 에? 게다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돌린 거네요. 게다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표준말. 왜들 모여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그럼 상감마마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신 것은 아십니까? 그건 알지요. 원구단에서 즉위식도 하셨고 작년 10월달 아닙니까? 연노를 광무로 바꿔 올해는 광무 2년 맞죠? 갈수록 태산이다. 제국과 왕국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물어볼 수도 없고 연호가 뭔지 제대로 아느냐고 짚어볼 일도 아니고. 맞습니다. 야간 아닌데. 파천에서 경운궁으로 이어하셔서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입니다. 고종 이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셨습니다. 왕이나 황제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냥 계셔도 왕, 올리셔도 왕, 주성전 하나 폐하, 뭐가 다르죠? 아니, 책하고만 말통하자고 하셨죠? 천천히 읽어. 네, 그럼 아실 건데 공부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드디어 매몰되어 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몰라요? 사서는 논어? 맹어? 대하? 중용? 오경, 시전, 서전, 주역, 얘기, 춘추. 맨날 읽었어도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읽다 말다 했어요. 답답하니까, 읽어도 모르니까. 집에서는 그냥 그게 좋다 하시는데 난 재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동협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은 큰 집에 계시다 하여 큰 집 뭐예요? 대궐을 전 대자? 대궐에 전자를 써서 전하라고 폐하는 큰 집 전 앞에 선돌을 올라야 배워야 한다고 하여 대궐에 선돌 폐자를 써서 폐하라고 부르는 것이니 전하는 폐하보다 낫습니다. 뭐 소리가랑 알고 읽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여기 큰 전하가 폐하보다 얕어. 네. 섬돌을 이게 서 있는 돌 거기로 올라간다고 섬돌이요. 그러니까 전하가 더 낫다는 소리네요. 조선은 폐하라고 쓰면 천국이 호통을 치고 자기네만 폐하라고 전하라라고만 부르게 하였습니다. 에? 전하라고만 부르게 하였습니다. 자기네만 전하라 하고 전하라고만 부르게 하였습니다. 폐하라 하고 여기는 전하라고만 그 소리야. 이거 다 바로 이와 같은 등급에서 대등하다고 하여 우리도 왕이 아니라 황제라는 것이며 황제 폐하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독립입니다. 외놈들도 자기네 왕은 천황이고 우리는 왕이라고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독립국가로 선언한 것이 바로 대한제국 선포입니다. 아간 파천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국가의 파천소 같은 아라사공단에서 직무를 보시다니 그 비토념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을 부르짖고 일어선 것이 독립협회입니다. 월남이 진땀을 빼게 생겼다. 말귀를 알아듣는가도 의문이다. 천천히 읽어. 엄청 빨라. 그래요? 야, 빨리. 말하는 것 같이 해. 네.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나 너무 빠르지. 그러면 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다 자는 없어. 앞에는 있는데요? 앞에는 알아듣겠습니까고 두 번째 다 알아. 다 알아듣겠습니까? 아닌데 처음부터 하라면서요. 알아듣겠습니까 붙여지. 거긴 다가 없다니까. 아니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지. 천천히 해. 다 알아듣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듣겠습니다가 아니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잡아. 다시. 다 알아듣겠습니까? 다자를 거기다 넣으면 안 되지. 알아듣겠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걱정 마세요. 빨라. 엄청 빨라. 또 빨라졌어. 전화 받고 나서. 할아버지 전화 받고 나서. 잘하더니. 그러면 동민운동하고는 아닌데 뭐가 다르지요? 동자하고 농자하고 왜 바꿔? 동학농민운동하고는 뭐가 그런데 다르지요? 그걸 동민운동, 농학동민이라 그러니 이거 참 환장하네. 동학농민운동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동학은 나쁜 거고 독립협회만 좋은 것이 겁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밀 때는 몰고 쉴 때는 쉬어줘야지. 뭔 얘기인가. 독자가 알아들어. 독자가 빨리 읽으면 독자가 못 알아들어. 너도 모르고 읽고 있고. 네가 이해가 안 가면 읽지 말어. 다음으로 이해가 간 다음에 읽어. 의문이 나면 묻고. 예, 이건 참 만만한 얘기가 아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치도 않아요.
우선 동학은 백성들이 조정, 즉 정부 각 관아에 대해 항의하고 일어선 백성이 축축이 된 운동입니다. 나라가 백성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대신 괴롭게 하니까 일어나 대항한 것이 민난이고 동학운동이었습니다. 조정을 향해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민난이고 동학입니다. 이건 민난이라고 아니고 밀란이라고 읽어야 돼. 민난이고 동학입니다. 왜 그런 나쁜 놈들입니까? 폭도라고 하나 보던데 왜 나쁩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누구 말이야? 말이 안 바뀌었어. 왜 나쁩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럼 나쁜 놈들입니까? 폭도라고도 하던데. 왜 나쁩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어야 돼. 왜 나쁩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잘못되었으면 고치라고 하고 세금을 너무 높이면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관리들을 죽이는 애도 있으니 정당한 주장이 그만 살력으로 나타나 크게 충돌한 것이 문제점이었으나 부딪히다 보면 잘잘못을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 잘잘못이 뭐예요? 잘하고 잘못한 것을 잘잘못이라고 해. 띄우셔야죠. 아니야.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려워 백성들이 고생입니다. 줄을 이어보면 동학 농민운동이 아니었으면 아관 파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라 절단낸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동학으로 인해 가부 개혁이 일어나 백성들이 살기 좋도록 제도를 고치는 대단한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쁘다, 폭도다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굳이 따진다면 참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좋은 것은 뽑아 쓰고 나쁜 것은 가려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지요. 내 말이 어렵습니까? 할아버지가 할게. 한참씩 안 쉬어주면 못 알아들어. 네. 네가 이해가 안 되면 읽지 말어. 다시 속으로 읽어서 이해가 간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독립협회는 뭐죠? 어떻게 다르죠? 우선 상대가 다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밀란이나 동학은 지방 관리가 상대자였으나 독립협회는 세계 만방, 즉 청, 일, 러가 대상입니다. 우리도 역한 자주 독립국이며 너희들과 대등하다고 외치는 것이지요. 더불어 독립국가다운 면모를 갖추자는 주장입니다. 절대 관아나 조종이 타도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입니다. 외세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의 주권을 드러내자는 것이지요. 동학은 고치라는 것이 관하지만 독립협회는 세계 각국에게 우리의 자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철저한 비폭력이 다릅니다. 밀란이나 동학도 비폭력이 모토였으나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는데 독립협회는 완전한 평화와 비폭력 자립운동입니다. 독립협회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해요. 목적이 뭔데요? 공부하자, 배우자, 즉 교육입니다. 말로만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면 진다는 것이고 배워야 그들과 대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성들도 알게 하자는 뜻에서 독립신문을 만든 거지요. 값싸고 누구나 읽기 좋게 한글로만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식하면 힘으로만 싸우나 배우면 머리로 싸웁니다. 무기는 머리를 써야 만들어지고 배우지 않고서는 독립이 허사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데도 자꾸 부딪혀 싸우고 피 흘리고 그런 일도 있는 것은 왜지요? 독립협회를 잘 이해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나 독립협회는 인명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치지도 않는 평화주의와 쓸데없는 데 힘쓰지 말고 공부하는 데 힘쓰라는 것이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면 독립협회를 황제폐하도 싫다 하지 않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황제폐하의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천대감 같은 정승들도 동참한 것이 관민 공동회였습니다. 조정과 백성들이 자꾸 백성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는 제국이라 하였으니 국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관민이란 임금님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자주 자립 자강 운동을 펼친다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말 모범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면 독립협회를 폐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독립협회의 기원을 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동학에서 배운 것이 바로 비폭력입니다. 올라가면 쇄국이나 개화냐도 포함됩니다. 일찍이 서양의 신문화와 진지식을 깨우친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자생단체로 만들어졌지만 조정에서 참여한 것이고요. 중심 인물이 모두 미국파들입니다. 저를 비롯해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은 대표적인 신교육 이수자들입니다. 미국까지 가서 몇 년씩 최신 신문화를 배우고 공부하였으니 이제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배우는 것을 쏟아부어 황제 폐하를 극진히 모시고 국민들이 잘 살 길을 찾자는 운동이지요. 원래는 정동구락부 회원이 중심이었습니다. 모두가 황제 폐하의 충신들입니다. 국민을 위해 몸바쳐 나라를 강하게 하여 편히 잘 살기를 더 주려 하니 국민들은 연설회장에 나와 듣고 이제부터 머리띠를 동여매고 열심히 배우자는 것입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배우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지난 1897년 8월 제1회 독립협회 토론회를 가질 때 저 주제가 바로 조선의 급선문 교육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읽어. 네. 다 해봐, 읽어봐. 진즉에 좀 이렇게 알려주시지 허기야 묻지도 않았나요? 참 잘 알아들으십니다. 그럼 만민 공동회는요? 길어집니다. 그만 다음에 들으시지요? 다음에 들으시지요. 다음에 들으시지요. 편하셔서 그러지요? 그럼 딱 한 가지만 급해서요. 말씀해보세요. 그럼 독립협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회장이 서재필부터 시작한 거 맞지요? 아닙니다. 서재필은 고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까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복잡하네요. 1기하고 2기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회장도 다르고 할 일도 다릅니다. 어떻게요? 참 자세히도 모르시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기는 어렵군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의 말이 길어진다. 1기와 2기의 회장은 안경수였으며 친일파가 되었다네요. 나중에 1, 2기 위원장과 부회장은 이완영이었다. 3기 회장도 이완영이었고 부회장은 윤치호였다. 4기 들어서는 회장이 윤치호, 부회장이 월남 이상재였다. 서재필은 1기와 2기의 고문이었으며 월남은 1, 2, 3기의 결처위원이나 회계였다. 4기에 들어 부회장이었다. 회계였다가 가짜를 빼먹어가지고 회계였다가 4기에 들어 부회장이었다. 월남을 알면 거의 1인자의 자리가 아닌 다음 자리나 더 아랫자리에서 일한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는 현직 관료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벼슬탐이나 감도탐을 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는 아랫자리에 돕는 일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내가 잘할 수 있어도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 신명나게 일하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애국이요 지도자의 덕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에서 활약하여도 당신은 의정부 총무국장이라는 총위품의 높은 벼슬 자리에 있던 것도 종요 정요 종. 발음 잘해줘야 돼. 종하고 정하고 완전 틀리잖아. 다시 종이 더 낮은 거. 의정부 다시 의정부 총 의정부 총무국장이라는 종입품의 높은 벼슬 자리에 있던 것도 낮은 자리에서 헌신할 이유가 되기도 했다. 초기에는 토론회, 연설회 등 민중개몽운동에 힘써서 많은 젊은이들을 모았으며 나중에는 정치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그해 11월에 모하관을 독립관으로 개칭하여 모하관의 독립관회가 아닌데 모하관을 독립관으로 개칭하여 집화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집회장인데 집회장이라고 써 있어요. 집회하는 모이는 장소를 집회장이라 그래야. 집회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영음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 독립정신을 상징으로 남겼다. 참았다. 1897년 이후에는 러시아 영사관이 머물렀던
머물러 있던 고종에게 1897년 2월에는 2월에는 그렇게 해서는 2월을 잘 못 알아듣. 2월에는 러시아 영사관에게 머물러 있던 고종에게 항공할 것을 호소하여 이를 결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독립신문을 통한 민주민권 사상의 보급 활동이 큰 힘을 발휘하여 지도자의 정부에 대한 비난이 격화되자 당시 회장으로 있던 이완용이 전라북도 관찰사로 부임할 것을 계기로 모든 정부 관료 회원들이 탈퇴했다. 따라서 윤치호가 회장이 된 이후로는 남궁옥, 이승만 등 청년층이 중심이 되어 오는 데였고 서재필은 미국 시민 권사자 본의원은 아니었으나 여기 못 알아듣는 말이야. 서재필은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 시민권이란 말이야. 서재필은. 서재필은 미국 시민권자라 본의원은 아니었으나 뒤에서 지도 후원하였다. 이거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서재필은 시작. 서재필은 미국 시민권자라 권자라고 하면 권자라고 해야 돼. 미국 시민권자라 본의원은 아니었으나 뒤에서 지도 후원이었다. 하였다. 외국인 고문과 교관 초빙을 맹렬히 반대하고 지하자원 개발권 및 철도 부설권을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것도 외국 자본주의 밑에 국가 경제를 예속시키는 처사라고 규탄하여 고종에게 거부하라는 상소를 올림에 따라 러시아 군사 고문관이 본국으로 수왕되고 한로 은행도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가져왔다 그렇게 하고 다음 얘기를 하니까 한참 쉬었다가 이와 같이 활동이 왕성해지고 사회단체 중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뭐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빨리 읽어? 천천히. 네,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활동이 왕성해지고 많은 사회단체 중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1898년 종로 광장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시국에 대한 6개조 개혁안을 결의하고 그 실행을 고종에게 추청하였다. 고종은 처음에 6개조의 실행을 약속했으나 정부 대신들이 이권에만 눈이 어두워 약속한 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실행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협회에서는 정부 탄핵의 외침이 점점 드높아갔고 정부 순회급은 불안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서방님은 무슨 일을 이건 뭐요 갑자기. 이거는 분위기를 안 바꿔줘서 서방님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신부름꾼입니다. 아니, 회장은 서재필, 부회장은 윤치호, 다 아는데 아주 맨 처음에 이런 걸 만들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서방님입니까? 서재필입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총무고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데 특히 나랏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서방님이 회장 안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평생 회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회장을 하라고 했고 맨 처음에 하자고 한 사람이 나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총무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유독 임금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 보고 미친년이라 했던 그 부분. 장순재 여사와 장순재 숙부인과 얘기하고 있지. 근데 얘기가 둘이 말이 통하게 차분차분 해야 돼. 누구야? 자리도 중요하고 높아요. 그러나 저는 원래 애초부터 심부름이라는 신화가 꿈이었다고 했죠? 보통 사람들은 우선 자기가 최고 높은 회장 자리부터 꿰차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낮은 자리가 편하고 좋아요. 밑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임금보다 신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고도 했지요. 또 회장을 누가 한들 상관없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니 그분들이 해야지요. 저는 간직에 있고 그분들보다 10살 나이도 많습니다. 이제 35, 6들 서재필이나 윤치호 같은 청년들이 일을 해야 하고 어른들은 뒤에서 심부름이 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청년이 심부름하고 어른이 올라타는 방식은 능력도 약하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연을 못할 일도 없고요. 그래도 저는 너무 높은 편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게 네가 생각한 대로 그리 안 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 가. 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고서도 거기서 또 끝이 안 나고 막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한도 꼭 잘해야 돼요. 네.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집중 안 하면은 네 생각대로 막 하고 보면 아니야. 딴 말이야. 그지? 네. 1898년 3월 10일 1차 만민공동회. 할아버지가 말하는 게 네 생각한 대로 가나 안 가나 봐. 네. 지금 이건 장순재가 아직도 묻고 있네. 독립협회하고 만민공동회는 다른 단체입니까?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라는 행사를 한 것입니다. 독립협회 사업 중에 만민공동회가 들어있죠. 그럼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관민공동회라고 했다가 의정부의 관리들이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면서 만민공동회라고 바뀐 것이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민공동회 이야기도 해주세요. 월남의 말이 길어진다. 1898년 3월 10일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외세의 배격과 의회 설립 등을 주장하는 민회를 개최하였다. 약 1만 명의 인민들이 종로 백목전 부근에 모여 집회를 한 것이다. 만민공동회 명칭은 1898년 1월 12일 독립신문 잡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만민공동회는 러시아의 저령도, 현재 부산 영도 저탄소 조차 사글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린 조차를 반대하였다. 또한 1897년 8월부터 문제가 되었던 러시아의 군사 교관과 재정고문의 철수 및 노환은행의 철거를 요구했다. 이틀 후인 3월 12일에는 또다시 서울 남촌에 사는 평민 수만 명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출동한 시위대 군인들을 투석전으로 물리치고 이를 전과 마찬가지로 저령도 조차 반대. 이틀이냐? 네. 네? 야,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응? 또 이틀이라고 하는 줄 알고. 이틀 전과 이틀이요,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반대. 이거 글씨가 그냥 뭉쳐가지고 안 보여. 러시아 훈련교관 및 재정고문의 철수를 결의했다. 이 두 나라의 공동집회 사건은 정부 관료와 서울주재 예교관들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자세 대한민국 정부는 저령도 조차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저령도는 영도요. 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저령도 대신 천국의 요동반도로 해군기지를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7일에는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의 철수를 통고하였으며 노환은행도 철폐하였다. 다음. 이게 지금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운동을 이건 다 배울 거야. 이건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야. 저거 보면 다 나와 이건. 다음 그 미소 차례. 1898년 4월 25일 10월 12일 2차 만민공동회. 제2차 만민공동회는 정부 개혁을 둘러싸고 수구파 정부와 독립협회, 수구파 정부와 만민공동회 사이에서 전개된 상소와 이에 대한 답변 등의 다양한 논리와 협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만민공동회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종로에서 장작불을 피워가며 12일간 철야를 하는 등 근대적 법대조의 실시와 간세배들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근대적인 정치 조직인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인민들은 이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경운궁 앞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철야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나무꾼들이 나무를 기부하여 장작불을 피우며 철회를 할 수 있었다. 고종황제는 점점 늘어나는 시위 군중과 영향력에 늘려 10월 22일 마침내 독립협회가 신임 많은 박정량을 정부 수반으로 삼고 군부 대신 민영환, 탁지부 대신 조병호, 덕부 대신 서정순, 국내부 대신 윤용구를 임명하여 개혁파 정부를 탄생시켰다. 네, 다음 1898년 10월 13일에서 11월 4일 의회 설립 운동. 제2차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조직한 민회, 국민회의 성격을 띠었다. 독립협회는 1898년 4월 4일 제25회 토론회, 통상회라고도 하는 데서 의회, 현재 국회를 설립함이 정치상 제일 기념함이라는 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이를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계몽하기 시작했다. 독립신문은 이와 관련 장문의 논설을 게재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신문 98년 4월 30일자 사설. 세계의 개화 각국이 정부를 조직하였는데 각색 이익을 생각하여 의사와 경영과 방책을 생각하여 내는 관원들이 있고 그 생각을 시행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관원들이 있는지라 생각하고 방책 내는 사람을 외국에서는 말하되 의회원이라 하며 의회원에서 작성한 방책과 의사를 실행하는 마을을 내각이다. 이게 그때 말이라서 뭔 말인가 이게 요즘 사람들은 듣기 좀 어려워. 이후 1898년 7월 3일 만민공동회는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는 형식으로 중추원 전 승정원을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독립신문에는 이 상소문 원안이 게재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황제의 비답이 있었으며 이 비답과 관련한 내용이 게재되었다. 7월 10일 재상소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황제의 또 한 차례 비답이 있었다. 비답이 뭘까? 비밀 답변이지? 그지? 네, 이후 비답. 독립협회는 수급화 정부를 몰아내는 것으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의회 설립이 수급화 관료와 고종 황제의 반대에 부딪히자 독립신문과 독립신문과 협회는 의회 설립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노선을 수정하였다. 독립협회는 우선 중추원을 개편하여 상원을 건립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여기까지인데 뭔 이야기에서 독립협회 얘기라고 했지? 이제 이상지하고 또 자기를 미친년이라고 하는 그 누구셨지? 전순재 장순재 그 여사님인가 그분이랑 그분의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도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계속 그렇지. 이거를 한 번 읽어서는 도저히 어려워서 이거는 한 번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 두 번, 세 번. 그런가 하면 너는 지금 동학농민운동도 농학동민운동이라고 하는 그 기상천외한 발음을 하잖아요. 안 들어봐서 그래요. 농학동민운동은 난 뭐가 동학농민운동. 농학동민이 아니고 동학농민운동이고 독립협회고 만민공동회고 이거는 아주 그냥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반, 무슨 학교 하는 식으로 빡빡 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지금 처음 대하니까 이제 몰라서 그런데 이런 말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들어버릇하면 굉장히 유리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영상도 멈출 때 됐네. 지금까지 제3권의 몇 부? 제3권 1부. 이제 미소 아빠도 오셨고 이제 미소 오늘 고생 많이 했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오면 이제 또 4권 읽어야 될지도 몰라.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저는 다음 주까지 안 가고 이번 주간 내로 2부, 3부 계속해서 녹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